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저희 구독자님들 또끼우가 올인원이 올라온 거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 켰어요. 또끼우가 올인원 예전에 2017년도, 16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 까만색 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끼우가 올인원을 제가 한 3년 넘게 계속 집필을 해서 요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요 서점에 올라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엘리님. 반갑습니다. 또끼우가 올인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하려고 켰어요. 요번에 요게 되게 제가 공을 많이 들인 파트들이 잠재우기나 먹이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애착이나 멘탈, 울음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분들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끼우가 올인원 올라간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소식 쉐어하려고 켰습니다.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 또끼우가 올인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요거를 이번에 저희가 서평단 이벤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시고 또 느낀 부분들 또 뭐가 좋았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깨유가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깨유가 또 멤버십 회원님들 계셔서 카톡에 저희 개월수벽 그룹방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이 모여있는 방인데요.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게 지금 오늘부터 등재가 돼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줌 Q&A 세션을 요새 조금 종종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특히 수면교육 그리고 이유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질의응답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기질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기질 관련해서 가끔 이제 수면 교육을 우리 아이 기질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기질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각 기질에 해당되는 기질에 알맞는 그런 수면 교육을 상세하게 전략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챕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완성해서 필요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 그렇게 완성해서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또 좀 힘들었어요. 그때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그때 미국 가기 전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가서 이제 와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여러분 등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라이브 하시길래 응원차 들어왔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라 16년새 아이 키우며 또끼우가 도움받은 성은 입은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재택근무 중이시군요. 16년생이에요. 네, 진짜 16년생이면은 또 많이 컸겠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저도 가끔 감이 요새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와,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흐르는구나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와, 진짜, 저희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니까요. 뭐, 진짜 말 다 했죠, 그죠? 2011년도니까요. 최근에도 줌 컨설팅이나 줌으로 Q&A 세션 가지거든요. 그럼 저도 말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제가 2011년도에 첫째를 낳았으니까요. 우리 애기 또끼로 키워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왕님인 딩센서였는데 또깨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쵸.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벌써. 이제 연우가 둘째가 이제 저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남자애잖아요.
둘째 아들이 요번에 6학년 이제 졸업해요. 내년에 걔가 중1 되니까 저도 막 너무너무 약간 디 엔드 오브 이라 느낌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 정말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아리고 너무 아쉬운 느낌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그 아기 시절이 지나고 있잖아요. 아들이 진짜 둘째고 막내라서 너무 귀엽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첫째도 너무 예쁘지만 근데 걔가 이제 초등을 졸업하면은 중딩이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걔가 자고 뭐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담으려고 진짜 한동안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눈물이 되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눈물이 많았는데, 그래서 막 그럴 때 혼자 막 감동받아서 울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제는 훈육이나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문제나 학업 관련으로 고민이 늘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 인스타그램은 예전에 또깨육아로 키워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게 제가 이거를 미국 가기 전에 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3년이 넘게 걸려서 저 자신도 정말 저를 생각할 때, 정말 막 자책감도 많이 들기도 하고 되게 괴로운 날들이 많았거든요. 이걸 제가 너무 완성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하는데 완성이 계속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왜냐면 이게 왜 사람이라는 게 계속 내가 노력을 들이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따단 나와야지 좀 나도 동기부여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책 같은 거는 이것도 좀 꽤 두꺼운 편이긴 한데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이번에 되게 노력을 많이 기했어요. 근데 진짜 자책감 많이 들었어요. 저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무슨 가래가 꼈나 봐요. 제가 막 중간에 미국을 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서 썼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저도 알고 저를 진짜 그냥 좋아해 주시는, 계속 팔로우 해 주시는 분들도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코로나 시즌에 딱 끝나자마자 워싱턴 DC 갔다고 이렇게 소식 짧게 전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계속 이것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원래 그게 목표였는데 이게 아이 키우면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오신 분들 제가 그 아이디가 낯이 익은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초등학교 지금 육아하고 계신 분들은 그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그 후에 거를 하고 싶은데 이 책으로 만드는 게 제가 조금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도 지금 3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경험이나 뭐 제가 느끼고 또 제가 배우고 또 공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죄책감이라니요. 에마님이. 그러니까 요새는 마흔 넘어가면서부터 더 그런 것 같은데 요새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로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지금 45이에요. 근데 눈물이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눈물이 많았는데, 진짜 호르몬의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뭐 되게, 원래도 감동을 잘 받고 완전 F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가신 어머님들이 혹시 들어와 계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 부분을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이제 연휴도 거의 끝나가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에필로그에도 적었는데 이렇게 터널을 그려놨거든요. 터널을 그렸어요. 터널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육아는 터널들이 시즌제처럼 이어진다. 하나를 통과하면 또 다른 깜깜한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 시즌이 끝나면 또 다른 터널을 진입하고 어두컴컴한 암흑 속을 운전한다. 너무 위험하죠. 어두컴컴한 암흑 속을 운전하게 되면은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앞이 아예 안 보이고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깜깜한 그 터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그 우리 한국에서 어떤 지방 쪽 지역을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아예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데 거기를 그냥 운전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조금 무섭더라고요.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또깨 육아는 그 껌껌한 그 깜깜한 터널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짱짱한 헤드라이트 같은 거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뭘 타고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훤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헤드라이트? 그 터널, 깜깜한 터널을 하나씩 넘어가실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 신생아 시절, 처음 어린이집 시절, 처음 유치원 시절, 처음 초등학교 시절, 처음 지금 중딩 시절 다 되게 깜깜한 터널들이 시즌제처럼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사실 그 안에서 헤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그 터널이 끝나면은 조금 감이 와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뭐라고 작성해 놨냐면 다음 터널도 기대해 주세요. 나 지금 초등 터널 거의 넘어서고 중등 터널 진입해서 운전 중이에요. 초등 터널 끝나니까 이 시즌이 어떤 구조였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체력과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다음 터널을 함께 지나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짱짱한 헤드라이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에필로그를 해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초등 들어가셨으면 정말 또 다른 육아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지금 그냥 조금 초등 육아, 왜냐면 예전 제 그 독자님들 생각이 맨날 나니까 다 하나씩 사실은 다 한 분씩 기억을 해요. 다 한 분씩 기억을 한답니다. 제가 여기 어머님께서 아이의 또래 또는 위아래 한두 살 차이 정도의 무리 중에 욕하거나 너 누구랑 사귀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 얘기하라며 다그치고 피하면 따라다니며 인신공격, 과자 같은 물건들 던지고 어른들 있을 때는 얌전하다가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는 난폭해지는 아이와 같은 태권도, 돌봄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 중심으로 단단해지도록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 이제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완전히 아는 분이에요. 여기 그 아이디만 봐도 알아요. 17년 초2랍니다. 초등 터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뒤돌아서 이제 끝나가니까, 왜냐면 연우가 이번에 6학년 졸업하거든요. 이제 끝나가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초등 육아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18년도? 그때 은교가 첫째가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제가 제일 바쁠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위워크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해가 은교가 1학년 때라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그 전이랑 완전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워킹맘 입장에서, 그러니까 워킹맘이라는 게 꼭 출퇴근을 말하는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아 잡 말고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경우에는 제일 일을 그나마 할 수 있을 때가 초등학교 전 시절이에요. 그 후에는 진짜 이거는 눈물 없이 말할 수가 없고 또 뭔가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답니다. 지금 러빙 엠마님 질문이 이렇게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 것 같아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게 초등 가서 달라지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한 개만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사실 제가 진짜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을 품고 살아서, 어, 되게 그 쉐어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했는데,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했는데, 지금은 아이랑 대응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학원이나 기관들로 직접적인 제재를 해야 하는지 싶고요. 어렵네요.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게 계속 있기는 해요.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없던 일 중에 하나 더 생기는 것이 바로 학부모 관계. 그게 하나 추가되고, 그리고 그 육아 기관, 그러니까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내가 아이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 가지고, 예, 남편 전화였네요. 제가 이 책에도 서술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정말 약간 실감하는 게, 약간 아이돌 매니저 잡도, 그게 이제 아이돌 매니저 잡이, 내 완전한 내 잡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초등 가면은 내가 한 10개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 느껴지게 되는데, 원 오브 댐이에요. 아이돌 매니저 잡도.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이를 어딘가를 보냈을 때 그 보낸 곳, 아이가 생활하는 작은 사회에서 그 사회를 총괄하는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 뭐 학원 선생님이 됐든 심지어 학원에서 결제를 담당하는 데스크 상담 선생님이 됐든 모든 사람과 내가 소통하는 소통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는,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카운터 파티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저 프로젝트 카운터 파티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누구 대리야, 누구누구 과장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어떤 업체랑 카운터 파티는 누구다. 그 업체랑이, 책임에서 의사소통하는 사람 담당자는 누구다. 이걸 의미하는 게 카운터 파티거든요. 근데 그걸 대응하는 대응자란 뜻이죠.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데뷔한 거잖아요. 작은 사회에. 아, 네네, 저장해 놓을게요, 에마님. 근데 제가 이거 좀 오랜만에 틀어서 그런데 이게 음량이 잘 들리나요? 그래서 저도 막 일하다가 갑자기 튼 거긴 해서 음량이 잘 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카운터파티 일을 한 개만 해도 되게 버겁거든요. 근데 초등 데뷔하면은 진짜 많이 해요. 아, 잘 들리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에마님. 그래서, 그래서 그게 진짜 큰 버든이 되고, 심지어 오늘조차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은교회 수학학원에서 제가 결제를 안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결제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뭐 그걸 자동이체를 걸어두지 않는 한은 뭐 항상 어쨌든 그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한 달 지나면 뭐 상담 전화도 오고 그 카운터 파티가 다 오리니까 일거리가 정말 많아지는데 그때 그 와중에 이제 그 작은 사회에서 학교든 학원이든 아이가 관계망이 넓어지면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트러블이라든지 내가 알아야 할 일들이 생겨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질문 중에 하나는 그 다니는 학원에서 어떤 아이가 한두 살 위가 되게 행동이 별로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나의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안 해야 될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애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 눈앞에서 괴롭힘이 발생했고, 그걸 어른이 개입을 해야 되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만, 저도 사실 초등 터널을 지나오면서 되게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듣기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아이가 와서 나한테 하는 스토리랑
그 아이가 그 집에 가서 말하는 스토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그런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엄마들마다 성향이 되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직접 그 아이에게 너무 그 아이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가 하교를 할 때 그 아이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와전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막 퍼져가지고 막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남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문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십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가십을 그러니까 가십은 진짜 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애를 학교하거나 뭐 내가 애를 픽업하거나 드랍오프 할 때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다르게 말을 퍼뜨릴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어떤 엄마에게 얘기했는데 그 엄마가 친한 엄마한테 말을 다르게 퍼뜨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가십은 발이 없어서 이상하게 와전돼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으로 들어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행동 거지에 진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올바르면 사실 큰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내 아이가 조금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라서 자꾸 우리는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민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을 주로 선생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는 정말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민원이 많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이제 맞게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의 질문은 민원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민원이 많은 그런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좀 안 좋은 그런 취급이랄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라서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그 엄마랑 이렇게 뭔가 대립되는 것이 제일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주변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이제 되게 흔한 일이라서 지금 이제 마음을 되게 강철 멘탈 이제 장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일단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왜냐면 선생님은 어쨌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의논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럼 선생님이 그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되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계속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뭐, 태권도 반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 그러면 학원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간 악명이 높은 아이의 경우에는, 뭐 아이한테 그런 용어를 쓰기는 너무나 또 송구스럽고 또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또래들 사이에서든 그 상황에서 좀 악명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는 어떠한 학원에서는 그걸 다 감지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학부모들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학부모나 아이들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의 경우, 이제 첫째 딸일 경우에, 어, 아들 어머님들하고도 되게 친했었는데, 뭐, 어제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이게 다 들리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고, 제가 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들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와전된 스토리일 수도 있으나, 뭐, 학원에서 그 좀 거친 아이가 뭐, 화장실에 갇혀두고 뭐 때렸다든지 예를 들어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당한 아이는 학원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되게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조심하면 좋은 게 제가 중학교 와서 느끼는 건데
학폭이라는 부분이 초등학교 때도 이거를 잘 거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중학교 때가 어떻게 보면은 학폭을 더 열거나 걸기가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왜냐면 필터를 다 걷으면 좋기는 한데 또 필터를 너무 걷자니 또 그렇고, 그래도 설명을 좀 시도해 보자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는 굉장히 엄마들이 그 영어 단어로 치자면 되게 나이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이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게 순진하다? 그러니까 때가 안 타고 순진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첫째고 초등학교 처음 진입했다 하면은 엄마들끼리도 그 세계가 처음이라서 서로 간에 처음에 막 반딩 하려고 하거든요. 반딩. 그러니까 반딩도 영어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뭐 서로 의지하려고도 하고, 뭐 그런 게 조금 더 잘 돼요.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소중한 엄마 친구들을 많이 만났지만 약간 항상 그 시즌 프렌드가 있잖아요. 그 시즌이 우리가 엄마 잡을 하는 이상 그 너무너무 바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저 같은 경우도 첫째가 중학생인데 중학교가 다른 마당에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예전 초등학교 친구 엄마랑 얘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서로 쉐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커먼하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 주변에서 만나는 엄마들이 소중할 수 있지만 항상 이 아이들과 관련된 학부모의 관계는 되게 미묘한 관계다 보니까 항상 행동거지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나는 예를 들어 그 엄마가 좋았는데 그 애가 예를 들어 이거 진짜 그냥 다 얘입니다. 내 애가 걔가 싫다고 했다거나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부모 관계는 아이를 토대로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관계가 커다란 버든이에요. 커다란 버든이다. 초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유치원 시대나 어린이집 시대 때는 그만큼 이게 일거리 중요 축은 아닌데 초등 들어가면서부터는 학부모 축이 되게 커요. 그 일이. 그것도 약간 제가 이번 이 책을 업무 인수인계서처럼 썼거든요. 근데 인수인계서를 초등을 쓴다면은 그거가 하나 진짜 중심 어떤 업무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엄마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외국 엄마를 얘기해요. 막 수다 떤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unfair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줄리엣?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냐면 왜 이런 all the drama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걸 드라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싸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의지랑은 다르게 막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애를 키우다 보면은 예측 불가한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엄마들 관계에 있어서. 근데 왜냐면 이게 나 한 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애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막 안 보는 관계가 됐다거나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들어오셨네. 손 흔들기.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이라는 거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어린이집 시절이라든지 신생아 시절이라든지 이때는 그게 뭐 진짜 그것도 약간 어찌 보면 who cares인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가 결부가 되면은 이제 아이를 내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줄리엣 이거 너무 unfair한 것 같아. 왜 이런 아이와 관련된 드라마 같은 이런 상황들, all the drama는 왜 항상 happens to moms? 왜 우리 moms들한테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왜 우리 moms들만
이거에 고통을 받고 왜 우리 맘스들만 그거에 인발브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데디들은 물론 미국은 데디의 그 육아 참여 비중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스포츠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육아가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거는 되게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픽업 드롭오프를 완전 아예 손발이 돼서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셔틀버스가 없고 엄마가 드라이빙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코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생육아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코치라는 게 보통은 이제 그 데디 코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미국 그 엄마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야 줄리에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왜냐면 제가 이런 한국은 어 데디 코치 이런 거 없어. 그냥 회사 다니기 바쁘지 뭐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다 엄마한테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외국 엄마들은 그거 부러워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외국 엄마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 코치를 쓰면은 그 기관 입장에선 돈을 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발런티어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김영란법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발런티어를 막 엄청 독려를 해요. 그래서 돈 내는 것도 그렇고 뭐 선물도 그렇고 뭐 기프트 카드도 그렇고 뭐 내가 내 몸으로 발런티어 하는 거,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발런티어 하는 거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내가 발런티어 계속 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 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지만 즐겁게 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다 빠지지 않고 발런티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것도 많고 너무나 재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은 이 김영란법도 그렇지만 뭔가 어떤 엄마가 발런티어를 하면은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 입장에서 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그 애를 좀 더 예뻐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막 촌지도 주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근데 미국에 가서 놀란 거는 돈을 주거나 기부하거나 이걸 막 독려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줄수록 거기 트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기부한 트리가 있어서 그 기부한 트리에 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 트리의 잎사귀로. 근데 내 이름을 크게 붙이고 싶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독려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코치가 아빠면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그렇죠.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어느 문화나 거긴 외국이지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 애가 메인 포지션 맡았으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아들 엄마들 예를 들어 스포츠 시켜보신 분은 알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애 픽업 드롭오프 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애도 열심히 했는데 내 애가 경기에서 주요 롤을 맡아서 뛰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요 익스피리언스가 되잖아요. 주요 경험이 되잖아요. 내 애한테. 그러니까 코치한테 잘 보이고 싶죠. 그리고 내가 그 팀에 도움이 되고 싶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팀에 예를 들어 뭐 간식을 쫙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그 코치의 뭐 아들의 생일이다 그러면 그걸 내가 챙겨줄 수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한 엄마들끼리는 막 그런 거 쉐어하고 그랬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정말 그 사람의 혀처럼 한국말로는 관용어죠, 여러분. 혀처럼 진짜 뭐 비서처럼 잘한다. 그 코치가 뭐 진짜 운동 코치만 하면 될 정도로 뭐 예를 들어 미국은 그런 연습을 할 때 그런 간식 같은 거를 누가 언제 연습날에 가져올지를 스프레드시트에 다 이렇게
배정 서로 이제 되는 날 배정해서 가져오고 이런 문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느 누구가 나서줘야 우두머리 엄마가 나서줘야 그게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12명이 한 팀이라 쳐봐요. 근데 누가 먼저 야 우리 그 간식 그거 해보자. 스낵 가져오는 거 우리 해보자. 슬럿 짜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누가 먼저 발런티어로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온다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거고, 그러면 시간 될 때, 이름을 적어놔라. 그럼 그날은 뭐 누구 엄마가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하는, 그거를 오르가나이즈 하는,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하겠소. 내가 그 일을 하겠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코치 입장에서 너무 공허할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그쵸?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필드에서 이 파크에서 연습하기로 했는데 일정상 코치님 일정상 이 파크로 변경이 됐어요. 뭐 이런 걸 공지를 때릴 때도 이걸 코치가 공지를 때릴 수도 있지만 그 엄마가 손발이 돼주는 엄마가 한 명 있으면 그 엄마가 그 그룹방에 딱 해줘버리면 훨씬 코치 입장에서는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냥 이건 이제 인간 사는 사회에선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이 엄마라는 잡이 진짜 할 게 엄청나게 많고 신경 쓸 것도 엄청나게 많고 레이더망을 키고 있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처음에 질문 받은 게 그 초등학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였는데 이게 다 조금씩 연결이 되는 게 그 예를 들어 그 아이를 어떻게 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할 때는 야, 나 혼자는 못하니까 그 상황을 관할하고 있는 일단 선생님과 친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의, 어, 인성, 가치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학원을 보낼 때, 이게 사람이라서 그 학원을 보낼 때 그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페이크로 속이지 않는 한은 좀 진심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되게 못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못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이제 되게 오래 보낸 학원이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바뀌었었는데 그 오래 보냈으니까 그 아래 학원 선생님이랑 되게 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원장 선생님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바뀐 분을. 너무 이런 부분이 뭐 난폭하고 뭐 좀 괴팍스럽다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색안경을 끼고 그분을 바라본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 느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그런 걸 어떻게 근데 감지를 하냐면 그래서 약간 출퇴근하고 밖에 오랜 시간 있는 잡을 가진 어머님이 조금 육아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 가면은 파악하기가 그 전반적인 굴러가는 거를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정말 원더풀하게 잘 돼 있어서 아이가 다 얘기해줘서 내가 파악하지 않는 한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학원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이럴 때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거는 그 예체능 학원이었는데, 아까 말한 그 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소통을 했을 때, 지금 저 질문 주신 에마님도 그 학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 잘 안 통하고, 뭐, 이런 거를 아이 입장에서 진지하게 해결해줄 의사가 없다. 그냥 우리 학원은 이거 티칭하는 것만 관심 있지. 이건 너네 엄마끼리 알아서 해라든지, 뭐 혹은 보니까 네 애가 문제가 있던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되면서 말이 잘 안 통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 전반적인 그 학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가치관이나 그 선생님들이나 그 분위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학원을 선택할 때도 학원을 직접 아이들이랑 항상 갔었고,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생님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게 봐서 그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냥 티칭하는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데스크 선생님이나 뭐 예를 들어 셔틀을 태운다면 셔틀 지도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계속 알게 모르게 마주치기 때문에 아이가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 분위기가 다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 선생님들을 되게 인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면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런 거를 매번 좀 그런 분위기들을 제가 감지하고 캐치하기 위해서 시간 투여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셔틀버스를 탔는데 셔틀 지도 선생님이 막 자기가 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핸드폰 뺏기고. 근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시는 어머님들은 그걸 직접 생눈으로 볼 순 없잖아요. 그 광경을. 근데 저 같은 엄마는 그때 당시에 같이 셔틀버스를 따라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초반에 그걸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엄마라서. 근데 그런 게 보여서 그때 당시에 같은 다른 엄마한테도 들었는데, 그 분이 문제가 많다. 그 셔틀 지도 선생님이 이런 게 암암리에 몇 명한테 퍼져 있어서 이미 몇 명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 학원에. 그래서 저도, 그걸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제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컴플레인 하는 뭐 그런 거는 없어야 하겠지만 정말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 다른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되게 고마워해요. 되게 고마워할 뿐더러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은 영향이 가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겪으시는 부분들에서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이제 끊을 건데요. 중요한 게 내 정신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내 기력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 거 사건 하나 발생하면 거기에 약간 사람이 좀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내 일상사가 침범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안 되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감정을 좀 배제해가지고 좀 어찌 보면 T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은 사건이고 감정은 좀 분리해서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내 에너지, 기력, 시간 최소로 빼앗기게끔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서 좀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그 상황 파악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보고 그 상대방의 엄마가 되게 괜찮은 엄마 일 수도 있을 때도 있거든요. 말이 잘 통하는 뭐 그런 경우면 또 나이스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보통은 약간 폭력적인 아이나 언행이 되게 거칠고, 또래에서 되게 좀 기피하는 그런 경우는요, 어, 많은 확률로, 어쨌든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그런 여론이 막 조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그 아이를 되게 많이 그 아이 때문에 피해를 본 상황이면, 뭐, 확실히 알려줬으면 하는, 뭐, 몇 명의 엄마가 나서서라도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되게 기억에 남는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친했던 엄마가 얘기해줬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 소문은 자기 자신만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너무 싫지 않아. 뭐, 소문은, 왜냐면은 이제 진짜 예의 없는 사람 아니고서는, 뭐, 내 애에 대한 얘기나 나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내 면전에서 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애가 만약에 진짜 애가 나이스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고요. 학교 생활 초등 이제 대비해가지고 원래 애가 나이스 하더라도 뭐 어떠한 일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는 있어요. 항상 예측 불가라서. 근데 어쨌든 항상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귀는 열어두고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엄마가 있을 수 있고, 그 정황 파악이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황 파악을
저 자신의 생눈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생각하면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막 데리러 가고 데려오고 이것도 항상 제가 직접 했어야 됐고, 왜냐면 그걸 할 때 감지되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애가 나올 때 누구한테 둘러싸여서 나오는지, 누구랑 나오는지. 근데 얘는 누구랑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애가 아닌데도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 아, 쟤는 이런 캐릭터, 얘는 이런 캐릭터. 그냥 그 상황을 몇 번 보면은 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행동 거지를 이제 초등 대비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예를 들어 관심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의 케이스에 속해서 직접 픽업, 드롭업 못한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꼭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내 애를 보는 눈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학원만 해도 그렇고 학교만 해도 그렇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데리러 간 엄마 혹은 뭐 그 상황에서 그걸 그냥 말없이 보고 있는 생눈들이 정말 많다. 근데 그 엄마들끼리의 또 그룹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끼리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가 야, A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정말 그건 아니지 않아?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하교하는 선생님한테 아, 정말 돼지 새끼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는 듣고 있는 귀와 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미숙하거나 나쁜 언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쉽게 눈에 띄고 특히나 그런 레이더왕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왜냐면은 지금도 질문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랑 어울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초등 가면은 그것도 되게 정말 중요한 잡인데 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이와 어울리게 해주고 싶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초등 고학년 가면 알아서 자기랑 코드 맞는 애들이랑 놀기도 하지만 저학년 때는 그런 엄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정말 빛을 발하긴 하거든요. 특히나 애가 올바르면 사실 크게 그런 건 없어도 저만 해도 그런 얘기를 1, 2학년, 1, 2학년 때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아이들이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누구가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퍼져요. 빠른 속도로 퍼져요. 그만큼 엄마들의 세계는 진짜 신기하면서 기적적이면서 미묘하면서 복잡하면서 이런 세계예요. 진짜 빠르게 퍼지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사자 엄마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래서 되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랬을 때 굳이 저 애가 계속 욕설을 쓰는 아이면 그 애랑 어울려 봤자 배우는 건 욕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왜냐면 저도 초등 터널 처음 진입한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컨트롤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바쁜 시즌이었거든요. 또깨 육아로 인해서 진짜 바빠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날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위워크 사무실에서 라이브를 한번 틀었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기로 또 조사하고 리서치 하기로 그때 컨트롤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냐면 그 컨트롤 안 해줘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또 악영향을 받으면 정말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그러니까 아이와 이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가 정말 긍정적으로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애 데리러 가고 데려올 때 감지를 해서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학부모의 관계도 사실 좋아야 되고, 왜냐면 내가 못 본 거를 다른 학부모가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놓친 것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학급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얘가 이렇대, 제가 이렇대. 물론 이게 주관적인 게 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게 100% 완전히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있었던 일을 내가 모르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여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형성된 이유는 뭐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휘말려 버리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좀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되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폭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뭐 상의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것 같고, 중등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학폭을 조금 더 쉽게 열 수 있다라고 느낀 이유가, 중딩 가면은 이제 초등 엄마 때 나이브함이 없어져요. 나이브함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순진하다 이런 느낌의 그런 영어 단어인데, 중딩 가면은, 별로 엄마들끼리 이렇게 번딩을 가져야 될 니즈도 특별히는 못 느껴요. 왜냐면,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초등 시절에. 초등 시절에 학부모 관계에 있어서 산전수전을 나름대로 개개인이 다 겪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크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가치관이 맞았으니까 또 지금 라이브에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그 엄마,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 아이도 모르고, 난 정말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쵸? 그래, 되게 어찌 보면은 이게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그래서 잘 지냈는데, 뭐 아이들이 갑자기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력을 일단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딩 가면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맞는 애들이랑 놀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플레이데이트건 뭐건 엄마가 주최하거나 엄마가 심지어 데려다주고 이런 거 사절이에요, 사절. 엄마가 동행하는 걸 안 좋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뭐 올거나이즈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개최해. 엄마가 같이 동행을 해서 뭐 해줘. 아니야, 절대. 사절이거든요. 저 이제 끊어야겠네요. 네,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진짜 착한데 뭐 한 명이 그 뭔가 행실이 나빠서 그 애를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 다른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뭔가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대 다수의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떠한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대 다수라는 게 마음적으로 되게 상처를 입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 1에 속한 사람이 이거를 걸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걸었다라고 하면은 뭐 초등 시절처럼 뭐 학부모 관계가 있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중딩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한테 뭐 해코지를 했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도 뭔가 그 다수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거에 뭐 인발브가 엮이거나 뭐 이런 경우를 다른 친구 엄마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학폭으로 걸었다 하면은, 그거에 자기 아이는 아무 그거 한 것도 없는데 뭐 단지 그 상황을 진술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선생님 입장에서 알아야 되니까 소환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그냥 되게 착하고 선하고 한 것이 없는 아이인데, 그냥 그 사건을 선생님이 알아야 되니까 잠깐 와봐라 이러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애들 눈에는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 시절에는 그냥 그런 거를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토끼우가 올인원 등재됐다는 거 얘기 드리려고 켰는데요. 오늘 이거 제가 한번 살려둬 볼 테니까 도움 되실 부분이 있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가신 분들은 힘내시고 꼭꼭꼭 힘내
힘내세요. 그리고 드라마에 많이 엮이지 않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친구가, B급 친구 엄마들이 해준 얘기 있잖아요. 왜, 줄리엣, 올더 드라마는 왜 맘스들한테만 벌어지고, 데디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잖아. 너무 unfair하지 않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그 세계, 학부모의 세계나 이제 초등 데뷔하면은 그 모든 일을 이제 엄마들이 주로 이제 하면서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엄마분들, 전국의 엄마분들 모두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다 훌륭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살려둘게요. 분명히 잘 해결되실 거고요. 해결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이입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내기력 아끼자는 거랑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하자. 뭐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나이스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또 내 아이를 좀 더 잘 알아보자. 이걸 해결하면서 더 내가 알아보면서 알아보자라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화내고 이러는 거는 안 좋으니까 우리가 아이 관련된 거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그치만 약간 캄다운 해가지고 한번 임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깨유가 올인원 필요하신 분들은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DM으로 메시지 주셔도 되고, 또깨유가 플러스 친구 있거든요. 그쪽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합니다. 아이 키우다 보니 공적인 영역에선 F 성향이, T 성향.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좀 진짜 그 근데 이제 T처럼 하려 그래요. T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한테는 F가 또 나은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는 T로 하고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주변의 예의를 갖추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제 내 애가 어떤 걸 피해를 받아서 너무 속상하다 이래도 이래도 조금 네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좀 약간 그것도 경지에 오르는데 조금 항상 말조심? 말조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엄마들 간의 관계나 엄마들 간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이렇게 뭔가 아무리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많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거에서 수가 틀리는지는 이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좀 좋은 말만 하자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일들에 휘말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인지라 이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데뷔하면서 내가 관계 맺는 다른 카운터 파티들이 무수하게 생기고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잘하는 게 내 아이에게도 영향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 처신을 못했어요. 회사 다니는데 처신을 못했어.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동료 평판이 안 좋거나 뭐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싸가지 없다. 뭐 혹은 뭐 멍청해 보인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다 완전히 다른 게 그거는 나만 힘들거나 나만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애가 너무나 중요하게 인발브 돼 있어서 내 애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유의하시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 또 길어졌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만큼 진심과 정말 디테일한
그런 자료들이랑 그런 정제된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터널도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좀 저도 조금 더 노련해졌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속 아껴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초등육아 들어가신 분들, 뭐 어린이집 육아 들어가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으나 마음속에 사실 한 분 한 분 다 품고 있는지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실 때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여러분, 그럼 토끼우가 올인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